네, 전해드렸듯이 북한이 오늘 오전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 전문가 모시고 계속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다각도로 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초에 추정이 됐던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이 아니라 중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처음에 왜 ICBM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보통 동창리라고 하면은 여태까지 북한이 북한 스스로는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것, 우리는 장거리 로켓이라고 분석을 하는데 이것을 계속 동창리에서 발사를 해왔습니다. 사실다시피 굉장히 넓은 런칭 패드가 있고요. 그래서 소위 우주로 뭔가 쏴 올릴 수 있는 그 시설들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관련된 엔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 은하 로켓에 장착을 하던 아니면 ICBM에 장착을 하던 고출력의 로켓 모터를 실험하는 실험장이 또 여기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발사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ICBM 쪽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관측이 가능한 것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발사한 그 내용을 보고 있으면은요, 동해상으로 해서 1000km 정도를 날아갔다 그다음에 수발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일단 그 소위 이제 그 런칭 패드에 있는 그 이제 발사대를 이용해서 쏜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 발을 쐈다는 것은 아마도 이제 그 이동식 발사 차량 이런 것을 통해서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통상 그 어떤 ICBM 발사는 아니겠구나, 혹은 장거리 로켓 발사는 아니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요, 1000km를 날아갔다고 그래서 꼭 1000km짜리 미사일을 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태까지 북한이 보면은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무수단 발사를 지난번에 했을 경우에는요, 1300m 날아가는 걸 갖다 500km밖에 안 쐈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고도는 굉장히 높이 쐈거든요. 한 1400km 정도까지.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한 북극성 그 2 같은 경우도 500km 정도밖에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리를 갖고 이 미사일이 무엇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섣부른 것이다. 근데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북한이 미사일을 보통 이제 시험하는 장소는 두 군데입니다. 어디냐면은 원산의 이제 갈마 비행장, 여기서는 이제 아주 최초로 개발된 미사일들을 여기서 많이 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실험의 성격을 완전히 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쏘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 구성시에 있는 방현 비행장, 그쪽 근처에 미사일 발사장을 최근에 새로 이제 지었습니다. 그쪽에서도 계속 발사를 하는데 거기서 쏘는 건 뭐냐면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미사일을 이제 이 북한 영토를 횡단을 해서 발사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보통 쏩니다. 그런데 이 두 장소가 아닌 동창리에서 왜 쐈느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북한이 이제 뭔가 발사할 때 반드시 이 안에 뭔가 메시지를 집어넣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발사 자체가 그 기존의 어떤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발사를 했다라는 어떤 그런 그 뉘앙스,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동창리에서 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더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양욱 선생님께 잘 말씀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원산도 아니고 방현도 아니고 그렇다면 신형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동창이 이제 서해 발사대 이어도 뭐냐면 고정된 발사대가 아니고 아마 이동형 발사에 대해서 쏘았지 않을 거냐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네 발을 쏘았단 말입니다. 네 발을 쏘았다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이것은 아주 이 중거리, 장거리 이거는 고가이기 때문에 네 발 한갑 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좀 그거 봐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약 1000km 날아갔다는 거죠. 그런 세 가지 관점을 봤을 때 아마 이것은 그 시험용 미사일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중거리, 장거리 이런 신형 무기 이런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스커드 ER이라든지 아니면 노동 미사일 정도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이것은 훈련용 미사일 발사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네, 신형이 아니라 훈련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토를 종단해서 쏘는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할 때요, 자기가 자신 없는 미사일을 자신의 국토를 종단해서 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실험용 미사일인데 얘 쏘다가 이게 중간에 떨어져 버리면 자기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절대 그렇게 바보 같은 짓 안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것을 쏜 것이다. 저 그거 100% 동의합니다. 근데 다만 동창리에서 왜 발사를 했느냐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뭔가
기존의 미사일들을 그냥 그 형태로 발사는 안 했을 것이다. 예. 이 안에 새로운 어떤 메시지를 담거나 혹은 새로운 기술 일부라도 적용한 상태로 발사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자, 일단 국방당국이 그 여러 발의 이제 발사체가 동해상으로 발사가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무래도 뭐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가 크겠죠? 그렇습니다. 뭐 이 최근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군부 현지 지도를 했잖아요. 그것도 그 평양 방위사령부. 또 그리고 그 북한의 작전을 총괄하고 있는 총참모부에서 핵능력 고도화 운운했죠. 예.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미 잘 알려다시피 오늘 노동신문에 핵능력 강화 이것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아마 우리의 그 이 한미 군사훈련 최첨단 장비, 미국의 4대 전략 자산이 동원됐죠. 또 그리고 최대 규모의 병력이 동원됐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런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맞대응 무력 시위의 성격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과거 경험적 사례를 봤을 때 이런 맞대응 무력 시위 반발을 할 때 그 강도, 수위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만약에 노동 미사일 또는 스커드 ER 정도 된다 하면은 좀 저강도보다는 조금 높고 중강도 낮은 그 수준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아마 조금 그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맞대응 무력 시위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뭐 저는 뭐 조금 좀 결은 비슷하지만 약간 세부에서 좀 다른데요. 예. 뭐냐면 북한은 지금 이 미사일 발사는 예정된 발사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보고 있으면요. 이전에 이제 김정일이 시절 때는 한미 연합훈련 한다. 얘들 뭐 미사일 발사 같은 거 꿈도 못 꾸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예. 근데 김정은이 때 들어와서는 굉장히 좀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 연합훈련 시작을 한다 그러면 며칠 정도 있다가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아마 제가 작년 기억이 아마 좀 맞다고 하면은 거의 그 훈련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발사를 했던 어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언론을 통해서 우리 한미 연합훈련이 언제 시작하는지 여부 같은 것들이 좀 그 미리 뭐라 그럴까 사전에 많이 홍보를 하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갑자기 시작한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독수리 훈련 시작이 3월 1일 날 시작됐습니다. 예. 사실 이제 한 3월 정도 시작을 하겠구나 대부분 사람들은 알고 있었는데 3월 1일 날 시작할지는 잘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거고요. 예. 그래서 3월 보통은 이제 그렇게 준비를 만약 했다면 3월 1일 훈련 시작을 할 때 거의 비슷하게 발사를 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주말에라도 발사를 했어야 되는데 월요일 날 발사했다는 것은 북한도 이제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었다라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 키 리졸브 훈련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키 리졸브 훈련은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서 한 2주 갑니다. 독수리 훈련은 이제 3월 1일 시작해서 2달 가고요. 그러니까 이 훈련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할 가능성은 앞으로 계속 있다. 그다음에 이번 발사가 예. 저강도, 중저강도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한 4발 정도 이상을 쐈다. 일단 발사 숫자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뭐라 그럴까 강도 높은 발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태까지 쐈을 때는 한 2발 정도였습니다. 보통 시작할 때. 근데 한 거의 2발 쐈으니까 일단 이전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고요. 1000km 쐈습니다. 이전에는 이 훈련 시작할 때 1000km 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한 500km 정도. 훈련 시작했을 때는 이제 보통 그래서 스커드 B형을 쏴서 한반도 전체를 공격한다라는 그런 의사를 보였는데 지금 보면 1000km 쐈기 때문에 일단 뭐를 해도 아마 이제 스커드 ER급 이상은 될 겁니다. 스커드 ER이나 노동이나 아니면 무수단이나. 근데 이제 결국은 뭐냐 하면은 사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미사일을 어떤 형식으로 쏴 올렸느냐. 기존에 우리 했듯이 고각도로 쏴가지고 해서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면은 그냥 정상 발사를 해서 자기 사거리를 다 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것인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만에 하나 ICBM 발사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ICBM의 그 능력을 100% 보여줄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정도 성격의 발사로는. 그래서 아마도 1단 자체를 시험하는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두고 있는데 4발을 쐈다는 것은요. 이게 뭐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의사 표시도 가능한 것이지만은 이 각기 다른 미사일을 쏴서 정확히 어떤 미사일을 쏘고 어떤 훈련을 했는지 탐지하지 못하게 할 그런 어떤 북한이 워낙 기만에 능하다 보니까 그런 기만 전술을 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탄 궤적들이 좀 더 다 틀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분석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어쨌거나 지금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상당히 이전보다 작년보다 비했을 때도 굉장히 좀 강한
그 어떤 반발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조금 전에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는데 언제 소집이 되고 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예, 보통 이제 NSC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그 굉장히 국가의 좀 위기적인 상황이다,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건 뭐 반드시 열려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NSC 같은 경우가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미사일 발사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좀 곧바로 열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이제 일요일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몇 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열렸었고 그때 이제 아마 그 총리가 직접 주관하지 않은 상태 회의였기 때문에 아마 좀 이렇게 말들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뭐 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대통령이 이제 있는 상황하에서 다들 이제 그 예.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해서 이제 회의를 하겠죠. 예. 그다음에 또 NSC 최근에 모였던 적이 김정남 암살됐을 때 예. 이제 그때 이게 실제 우리 안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무슨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여부를 놓고도 이제 한 2차례 정도 열렸습니다. 지금 뭐 NSC 열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너무나 당연한 규격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예. 다만 이제 여기에 지금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얼만큼 이제 이 상황을 잘 끌고 가고 있는지 예. 좀 이런 부분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저 예. 그게 이제 조금 그 보완을 하자면은 예. 그 지금은 이제 한미 군사훈련 같은 이제 킬2조 훈련과 독수훈련 2개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미 우리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예외한 것은 역대 최대 규모의 훈련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제 최대의 장비, 최상의 장비가 첨단 장비 동원됐겠지요. 예.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 7시 3, 40분에 북한을 발사했는데 예. 처음에 흘러놓은 양이 ICBM을 했다가 지금 4발이 했다가 지금 이제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3발 정도 떨어졌다가 예. 전혀 깜깜무소식입니다. 다시 말해 최첨단 장비가 동원된 이런 상황에서 예. 이런 한미 군사훈련 상황에서 북한이 이렇게 도발했다는 것은 극히 또 이례적인 것이거든요. 예. 사실 이례적인 겁니다. 북한 잘 안 하면 북한은 뭐냐 아까 우리 양욱 이 선생님께서 말씀한 대로 보통 하기 전에 예. 하고 끝날 무렵에 주로 많이 했거든요. 예. 왜냐면 지난해도 보면은 2월 6일 날인가 7일짜리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했잖아요. 그건 한미 군사 이전입니다. 그래서 환다하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예상했던 것이 4월 25일이 그 북한의 인민군 창건 85주년입니다. 예. 그래서 그 바로 전에 좀 이런 ICBM 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거든요. 예. 어쨌든 간에 그런 걸 고사하고 지금은 이제 최첨단 장비인 상태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잘 모르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훈련에 대해서 국민들 지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좀 강조한 게 뭐냐면은 북한이 이런 한미 군사훈련 기간에 이렇게 도발하는 것도 대범한 상당히 문제되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도 이것을 우리가 빨리 조기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종류 행태 이것을 아직까지 분간을 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기술력을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제가 이 말씀은 좀 반드시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미사일 뭘 쐈는지 북한에 그걸 쉬운 카메라 거, 그려놓고 그걸 그러게 보지 않는 한 그건 예, 절대 예. 불가능한 예. 얘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지금 미사일 발사나 이런 것들 수분 내에 다 탐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정확히 무슨 것을 어떤 형식으로 형태로 쐈는지 이걸 확인하기까지는 정확히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무슨 뭘 이렇게 뭐 인공위성을 들여다보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이 답답한 그 어떤 심정은 이해는 하지만은 이게 당장 뭐 예를 들어서 발견하지 못해서 우리가 기능을 못 하고 있다, 못 사용하고 있다, 이 한미 연합훈련이 쓸모가 없다. 이런 식의 접근은 조금 저는 동의하기 그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ICBM이냐 아니면은 IRBM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적어도 지금은 이제 그린파인이라든지 이스암 뭐 이런 데 있으면 몇 발 쏜 것은 다 나타납니다. 예. 그런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몇 발 나는 것도 뭡니까? 일본에서 먼저 4발 중에서 3발이 일본 베타적 그 견제수에 떨어졌다. 이러는데 우리가 뭐 뒷넉장으로 우리가 알려준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동해상의 이지스함 레이더 그리고 그린파인 레이더 등의 이런 자체 감시 자산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수님이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은요. 지금 보면은 일본에서는 굉장히 얘기가 잘 나오는데 우리가 얘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탐지가 좀 늦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북한이 뭐 미사일 발사하거나 뭐 할 때 사전에 이제 쏜다, 뭐 한다는 얘기 일본 교도통신에서 먼저 나옵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꼭 얘기가 나오고요.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북한의 어떤 위협에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자산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이요. 사실 얼마나 이 레이더에 많은 투자를 하고요.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요. 게다가 인공위성을 지금 12개나 쌓아 올렸어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북한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보다도 훨씬 더
북한에 대해서 열심히 들여다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대비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미사일이나 무기 체계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는데 막상 북한을 자세하게 내려다볼 이런 정찰 자산들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너무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래저래 좀 말이 많이 나오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 무슨 정보 그 보호협정 이런 거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자체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이런 부분에서 준비를 덜 해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최소한 아니 당장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인데 일본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먼저 이걸 탐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정부가 뭐 바뀌건 어떻게 되건 간에 이 북한에 대한 경계 태세 자체는 지금 굉장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더 준비를 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부분 또 우리 양욱 선생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일본이 우리보다도 몇십 배 이상의 정찰 자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고 있다. 그래서 충분하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뛰어나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뭡니까? 우리 국민들이 또 국제사회 모든 한미 군사훈련 기간입니다. 이 한미 군사훈련은 제가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최첨단 장비가 동원된 군사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간에 누구보다도 연합체가 잘 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좀 더 미리 몰랐을까? 이런 부분들 일본보다 좀 더 정확하게 먼저 이야기 않을까? 여기 대해서 답답함이지. 뭐 일본이 뭐 그 우리가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해서 뭐 앞으로 예산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답답의 표현이니까 그걸 이해해 줘야 돼요. 예, 저 NSC에서 이런 부분은 좀 논의가 돼야겠죠, 오늘. 자, 일단 김정남 암살 그리고 독수리 훈련과 관련해서 이제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의 태도가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중국의 반응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자 이번 그 북한의 이런 그 미사일 도발이 예. 방금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우리 양욱 선생 말씀처럼 지금 이제 IRB는 주로 중거리 정도 될 것이냐 무수단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하고 뭐 이 노동이라든지 서클 이하는 좀 차이가 다릅니다. 예. 지금까지 서커드 이하라든지 노동 미사일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뭔가 규탄했지만도 제재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최근에 북한의 그 이길성 외무성 부상이죠.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왕이 외교부장까지 만났잖아요. 예. 상당히 뭡니까 양국 간의 관계 복원 이런 신호를 던지고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불과 얼마 있다가 지금 이런 발사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하고 북한하고 좀 뭐랄까 소통이 있었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도 어떻든 간에 소통이 있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은 중국이 문제고 소통이 없었다? 그냥 북한도 문제될 수 있거든요. 이런 차원을 봤을 때 아마 중국이 그래도 G2 국가로서 유엔 안보리 상위 미사일 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탄도성의 미사일 예. 좀 뭐래 강도는 낮지만도 탄도성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측면에서 중국도 나름대로 북한에 대한 압박 국제사회 목소리에 동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근데 우리 측의 정보 수집력이 좀 느리다. 오히려 예. 일본이 더 빠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합참은 북한이 쏜 발사체의 종류와 비행 거리를 분석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런 종류와 재원을 어떻게 확인하고 언제쯤 나올까요? 자, 이것은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파악을 못 해가지고 합참을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뭐냐 하면은 이 3국 간에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왜 일본에서 먼저 말씀을 하냐면요. 일본은 군사 대국화를 소위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 이렇게 자위대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필요 이상 모든 정보를 다 이렇게 너무 내놓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자위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돈을 많이 주세요. 일본은 이제 뭐 자위대를 넘어서 군대가 돼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금 적과 대적하는 상황이고 이런 내용들을 좀 더 확실하게 분석이 예를 들어서 3국 간에 공유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내용을 발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용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것을 어느 정도 단계까지 어떻게 발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혼자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런 어떤 뭐 미국과 같이 이렇게 한번 맞춰보고 그다음에 뭐 일본과도 한번 공조를 해보고 그다음에 자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까지 공개를 하는 것이 좋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정할 겁니다. 예. 자, 한미 연합 훈련이 시작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한이 이제 미사일 도발을 한 건데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북한의 도발이 혹시나 뭐 훈련용 도발
이 스쿼드라든지 또는 노동미사일 이럴 가능성이 있으면은 아마 4월 25일 이전인 4월 20일 정도 돼가지고 북한 지금까지 예고해왔던 ICBM 예. 이 발사 가능성이 충분히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생각하거든. 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까지 비만을 하지 않는다. 이것을 계속 해왔잖아요. 예. 이것을 보여주는 측면. 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뭡니까? 이 좀 과단성, 접근성 과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또 그리고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일 위원장 무슨 그 생일이라든지 예. 김일성 주석 생일 뭐 105주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독 신년사에서 북한군 창건 85주년에 대해서 아주 중대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한미 정보 당국에서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움직임 속에서 보면은 이 4월 25일 날 역대 최대 규모의 지금 이제 열병식을 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을 봤을 때 이번에 북한 입장에서 우리 또한 최첨단 장비와 최대 규모의 한미 군사훈련을 한다면 북한 또한 최대 강도의 아주 수위가 높은 맞대응 무력 시위를 하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적어도 북한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인공위성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ICBM 같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또 그리고 아니라면 SLBM을 더욱더 강화시킨 뭐 이런 부분 이런 것이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미국 뉴욕타임스에서 어제자 신문에서 한반도 전술핵 배치 가능성을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 한국 내부에서도 좀 많이 논란이 됐던 사안이었는데 어떻게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지금 이제 전술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91년도에 그 이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이 스타트 해가지고 이 핵 감축 다 했잖아요. 또 예. 그리고 2011년도 뒤에 한 20년 후에 뉴 스타트를 또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지금은 이제 탈냉전 시대에 핵으로 인한 공포의 균형 이거는 이미 시간이 지났다 저는 그걸 보여주고 특히나 우리는 뭡니까 한미 간의 한미 상호 보호 그 안보 상호 방위 조약이죠. 이 선상에서 이미 핵 우산이라는 것이 공약상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런 훈련 기간에 4대 미국의 전략 자산에 들어와가지고 충분하게 핵 우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한반도에 핵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4대 전략 자산을 동원해 훈련하는 거하고 없는 상태하고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미국이 확고한 안보 공약 이라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전술핵 배치 이 부분은 시대 정신에도 별로 도움되지 않고 또 지금 이제 우리가 맹분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끄는 육자회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데도 좀 더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 특히나 뭡니까? 미국에서 지금 문제 전술력 배치 뉴욕타임즈 이야기는 미국은 지금 문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가지고 인사, 조직 아직까지 개편이 안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책도 수립이 안 됐습니다. 이런 모든 미안의 상태에서 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번 뭡니까? 중국 견제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면서 우리 탄핵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의 이 인식을 할까 이게 어떤가 한번 그걸 떠보자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예. 단 시대 정신, 비핵화 이것이 우리의 정신이다.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뭐 시대 정신으로만 안 되는 게 있죠. 당장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한 정도가 아니라 작년 5차 핵 실험에서 핵탄두 터트려서 성공을 했다면 이미 핵을 보유한 국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 만약에 그래서 핵 보유 사실이 기정사실로 된다면은 아마도 이제 이런 전술핵을 배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예. 아마 우리 국내에서 스스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안 되길 바랄 뿐입니다. 저도 뭐 대한민국 한반도에 핵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북한이 이미 핵을 가지게 된다라는 상황이 된다면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잠깐 이제 북한의 그러니까 이 주한미군의 핵무기를 한번 돌이켜 보면은요, 1957년도부터 처음 이제 핵무기가 들어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91년도에 이제 전부 이제 전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철수를 한 것인데 결국 보면은 아마도 만약에 이제 전술 핵무기를 국내 배치한다고 한다면은 예전처럼 핵 폭탄이라든가 미사일 형식은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도 전투기에 장착 가능한 B-61 전술 핵폭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핵폭탄의 형식으로 해서 국내에 가져와서 보관할 가능성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자, 이달 하순에 이제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중일 3개국을 순방하기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논의가 되겠죠? 어떤 얘기가 좀 오고 갈까요? 이 국무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양국 간의 현안 문제, 예. 또 그리고 한반도를 비롯한 북한 문제, 지역 동북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긴밀한 논의를 하겠죠. 아마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북한 예. 핵능력 고도화 여기에 대해서 확장 억지 이 부분에 중심 대응을 보여주고 예. 단지 여기에 대해서 국무장관이기 때문에 군사 기술적인 측면보다도 외교적인 측면을 좀 강조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한미일 여기에 대해서 굳건함 이것을 좀 더 과시함을 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압박, 중국에 대한 견제 뭐 예. 그런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